쉬셨습니까? 또 실러가에 날씨는 덥고 태풍은 왔었고 세상은 시끄럽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회원님들 잘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한 가정적으로 보든지 개인적으로 보든지 나라 전체를 보든지 어느 부서를 보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하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 혼자 편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혼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같죠? 내 혼자. 경우에 따라서 혼자 된 분도 계실 텐데 예. 난 식구도 없어 내 혼자야.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얽혀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리저리 얽혀서 마음이 편하지 못한 이유는 뭐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이상한 말이 되고 어쨌든 좀 어지럽고 시끄럽더라도 내 혼자라도 마음이 편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려버리면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처음 남 탓이더라고. 그거는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늦더위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덥고 오늘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데 주로 화요팀 회원님들이 오신 걸로 아는데 혹시 화요팀 아닌 분 중에서 오신 분 한 손 한번 들어주시랍니까? 나는 화요팀 아닌데 왔다. 많이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시간은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만 서상한 수석 부회장님 서예와 학봉의 유별한 관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인물도 한 장 만들었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만 서예와 학봉은 학봉 선생이 4살 위입니다. 4년 위고 서예 선생이 4년 아래고 그런데 살기는 서예 선생이 14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늦게 태어나가지고 4년 늦게 태어나가지고 14년을 더 살았으니까 11년을 더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 두 분이 강의 속에 나오지 싶습니다만도 고향이 안동이라는 같은 고장입니다. 같은 고장인데 한 동네는 물론 아닙니다. 안동시 서구면 금계로인가 거기가 이제 학봉 선생 태어나신 곳은 아니고요. 태어나신 곳은 의성 김씨 종택 임마미입니까? 거기서 태어나셨고 나중에 이제 장가를 드셔서 안동 서구면 쪽으로 제가 앞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셨습니다. 학봉 종택이라고 해가지고 또 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봉 선생이 그런 분이고 서예 선생은 안동시 풍천면 그러니까 서구면하고 서구면보다 남쪽입니다. 서구면 남쪽편에 풍천면이라고 있는데 하회 요시 집성촌에서 태어났고 두 분이 퇴계 이광 선생으로부터 동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아시다시피 안동 도산서원에 있는 부사도 원래 모양은 조금 토계리가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왜 뭡니다. 그 세 분 관계는 지금은 보통이 불리해졌지만도 그 당시에 불패하다는 그 조립편을 생각하면은 최계 선생이 워낙 이름이 났기 때문에 서예와 학봉 두 분이 이 세계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어서 두 분이 동문 수학을 했고 그 두 분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주 가까운 사이고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을 만나가지고 두 분이 모두 애를 쓰셨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늘 아마 우리 서한 부회장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탑을 통해서 불교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이동일 강사님이 오실 겁니다. 그분은 그때 오시면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서상한 부회장님 박수로 강의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만나뵈니 반갑습니다. 2달 가까이 우리 교양 강좌가 쉬었다가 이제 2학기 개학입니다. 5월달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년 같으면은 8월 중순 같으면은 좀 서늘한 바람이 불고 바다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원래 건널지기에 참 거의 계속 5월달까지 지금 길습니다. 특히 올 여름 유난히도 더위도 심했지만 장마가 한 달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비가 잘 안 내리는데 원래는 촉촉한 비가 내리다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 와서 뭐 많이 준비를 해서 그런지 태풍이 아주 얌전하게 잘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무난한 그런 여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지킴회가 그리고 이 외양 강좌가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 교양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고 듣고 느껴서 우리가 보람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는 우리 이종훈 회장님이 서예 학봉 그 유별난 인연이라 그래서 벌써 한 몇 달 전에 저희가 이 비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30쪽 정도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냥 제가 유인물은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많이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못해서 죄송한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동영상이 한번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본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생신날 선물 일을 받는데 무엇을 받는 게 제일 좋겠다? 어떤 것이 제일 좋습니까? 돈이죠. 맞습니다. 뭐 물건을 사줘도 마음에 안 들면은 별 소용도 없거든요. 돈을 뭐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 주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그렇죠? 네. 진짜 돈이 최고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돈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이 이게 우리가 지금 카톡에 요새 보면은 10만원권도 뭐 나온다 이래가지고 10만원권이 전에는 보니까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영상에 쭉 그렇게 나와 있던데 한 며칠 전에 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 또 저쪽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에 나오는 그런 영상도 있었고 참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사임당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누굽니까?
예, 세종대왕 요들의 참 세계의 이 한글로 말미암아 참 아주 유명한 우리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준비했는 게 5,000원짜리 그겁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율곡 이이인데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태계 이황 스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한 성령 세 스님의 우리의 선배입니다. 선배. 그 다음에 제가 집회로서는 마지막에 누굽니까? 태계 이황이죠. 오늘 이제 주제는 주로 이황 스님 두 제자 서예와 그 다음에 학봉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돈을 지금 아직도 어떤 분 보니까 여기 5,000원짜리 5,000원짜리 인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봉과 서예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지방에서 두 명문 대가입니다. 명문 대가에서 태어난 특히 태계 이황 선생님 한 스승 밑에서 함께 학문을 닦고 수신을 했으며 또 서로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는 우정을 나눈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서예는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여러분 하회마을 가보셨죠? 하회마을 가보신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 특히 하회마을 강 건너 보면은 부용대 저기 여러분 가봤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하회마을이 강이 굽어치는 완전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용대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조금 이따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회마을입니다. 풍천면 하회마을의 풍산유씨입니다. 풍산유씨 하회종가의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1542년에 출생을 했고 또 학봉 김서일 선생님은 안동시 이맘입니다. 천정리 내암마을에 의성 김씨 종가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봉 선생님은 1538년 아까 우리 임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더 선배입니다. 4살 위에입니다. 4살 위에고 그래서 이 학봉은 19살 1556년인데 56년에 태계문화 도산서당입니다. 그렇죠? 또 서예는 그 뒤에 또 더 늦어가지고 6년 뒤에 그러니까 학봉이 서예보다 6년이 학년으로 본 측면은 서당에서는 6년 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예는 아주 두뇌가 아주 명석하고 또 아주 남보다 비범해서 특히 스승 태계 스님이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예 스님은 25살에 정팔품 원지 부정사라는 벼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학봉 선생님은 31살에 매년 정지 부정사로 벼슬을 시작을 해서 이 서예 선생님은 물론 제일 먼저 영의정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정이품 되겠죠. 그 다음에 학봉 선생님은 정삼품 나중 목사까지 벼슬을 하신 분입니다. 이 서예 선생님은 정치가이면서 특히 이제 군사 전략가 또 경제 전문가 여러 가지로 뛰어난 분이시죠. 그 다음에 그게
학봉 의성김씨 대종가에서 그 지금 그게 서예 스님이 그 하회 마을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게 그 충효당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충효당. 예, 서예 스님이 거기서 그 주로 활동하신 곳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패에 그 허봉 미수 허봉 스님의 그 입간판이 있습니다. 글자가 아주 화려하게 충효당이라는 그게 있고 특히 그 충효당에 좀 뜻이 있는 것은 지금 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충효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보통 우리 수행사는 그 신발을 안 벗고 있는 정도 활동하는데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학봉 김승일 선생님은 의성 김씨 대종가인데 저도 거기에 그 종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보니까 전부 보물로 지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특히 그게 그 학봉선 김승일 선생님은 그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선조가 그 조선통신사로 3명을 거기에 보냈는데 그 정사에는 그 황윤길, 그 다음에 부사에 김성일 학봉 선생님, 또 그 서장관에 가서 허성 3분을 거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일본 가기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게 배 타고 가는데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려서 일본을 가게 되는데 이 황윤길 스님은 거기에 그 일본에 갔다 다녀와서 이제 선조 임금께 그 보고할 때에 그 황윤길 스님은 그 일본에 전부 다 정황을 살펴보니까 곧 우리나라에 일본이 침입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선조에게 강력히 이야기했고, 그런데 김성일이 그 반대에 있다.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중에 본인이 이야기는 우리 백성들이 동요되고 전쟁이 뭐 일어나게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일본의 그 지도자 도요토시 히데요시 그 관상이 어땠느냐 하는 그 표현을 보면은 황윤길은 그 눈빛이 아주 밝게 빛나 담력과 지혜가 아주 있는 같이 잘 보이더라. 그런데 학봉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쥐의 눈과 같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 해서 우리 이 세 분 다녀와서 이야기가 그때 이제 유승영 선생님이 그래도 그 학봉 선생님도 말을 좀 어느 정도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바로 한 2년 뒤에 임진왜란이 우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면은 참 많은 폐해가 있었죠. 이 임진왜란에 관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제일 뒤에 오늘 말씀을 드릴 진비록에 유승용 스님이 세 스님이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비록 하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를 보면은 안동 지방에 이 세 스님과 학봉 둘이가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은 나중에 그게 그 후손들이 서당에서 어느 쪽을 그러니까 더 우위에 두느냐, 그러니까
우리 또 보면은 좌측에 두느냐 우측에 두느냐 퇴계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 호계서원입니다. 본래는 여강서원이 되는데 그 서원에 누구를 갖다 더 그러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동쪽 서쪽입니다. 동쪽 서쪽 그러니까 본래 이 두 분은 그 동인 우리나라가 참 양반 뭐 상동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족벌 정치 지금도 우리가 이 민주당의 이것이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론 소론 뭐 그러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이래 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이 나라가 참 어렵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한 대로 그 전쟁이 날 것이라는 걸 갖다 미리 대비를 했으면은 우리가 임진왜란 같은 그런 것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예를 보면 나중에 그 찾아보면은 우리나라가 배침을 당한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한 1000번에 가고 938건을 조선시대에 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또 후손들이 거기에 또 나중에 그 누구를 더 그러니까 좌측에 서느냐 이 문제로 그걸 갖다가 병호시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안동에 가면 또 유명한 것이 병산소원이 아니었습니까? 그 강가에 아주 참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병산소원에는 서예 유성룡 선생님의 그 일패를 모시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정각이라든지 특히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백일홍이 아주 고목이고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작년하고 가보니까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 또 좀 심어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강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병산소원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병호시비라는 것은 병산소원의 그 서예와 또 호계소원, 병호 그래서 그걸 서로 다툼을 했다 이래가지고 병호시비라 이런 말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서로 이걸 갖다가 누굴 하느냐 누가 결정해 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 보면은 정경세 그게 조선시대 민신이요 학자인 그 정경세를 통해서 어느 누구를 쓰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정경세가 아무래도 나이보다는 연기정을 하신 분 서예가 왼편에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뒤에 이것이 또 자꾸 계속해서 또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시비에 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 징비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징비록은 새 선생님이 조선 시대에 그 전쟁 수행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연기정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또 퇴각도 했습니다만은 이 새 선생님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낙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옥연정사죠. 옥연정사 부용도 그게 옆에 있는 옥연정사에서 주로 그 7년간 그게 이 집필을 한 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1592년에서 98년. 그래서 주로 그 전란, 원인, 전화 등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주로 쭉 나왔습니다. 이 징비라는 것은 징비라는 뭐냐 하면 중국 시경에 나오는 것으로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이런 구절에서 이 징비록이라는 말을 제목을 썼다고 합니다. 이 징비록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유성룡이 집필했지만은 조선에서 편찬되지 못하고 1695년 그 숙종 21년 때 침략국인 일본에서 편찬되었다. 이건 아주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7세기 그때의 대마도에서
먼저 읽히고 있어서 이 침략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진비록이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진비록 중에 여러분들 거기에 잠깐 나오겠지만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 임진왜란도 6.25 사변 참 처참합니다. 이런 그 내용을 보니까 온 산천이 피로 물들고 계곡마다 하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우리나라 사람 그때 좀 흰옷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시체 석은 물과 핏물이 계곡 따라 흐르고 있고 그다음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 참혹한 전란이 다시는 이 조선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집필했다 이렇게 유성이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영국의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학자, 역사학자입니다. 그 역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나라마다 민족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세 가지가 뭐냐 이러면은 첫째는 재난을 당하고도 대비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 이게 이 나라에 해당되는 쪽이겠지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재난을 당해야만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재난을 당하지 않고도 미리 대비하는 민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뒤에 임진왜란이 격돌지고도 첫날에 그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외침이 그 938번 가졌다고 평균 5.3년 5년 3개월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예 선생님이 아까 좀 이래 보니까 어릴 때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주로 한양에서 이순신 장군하고 동네에서 화살촉을 만들어 전쟁 놀이도 하고 상당히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그게 미었지만은 아주 친한 그런 관계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요즘 카톡을 전번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니까 선생님이 인재 발탁도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권율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아니면은 임진왜란도 막을 수가 없었겠죠. 한쪽 다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그 당시에 그게 6계급을 그게 타격해서 격진을 시켰던 벼슬이 그러니까 그게 그때 임진왜란 때 경상자수상으로 백홍, 우수사의 원균, 전라 우수사의 이혁기, 그 다음에 전라 자수영의 이순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사촌이 노늘산 배가 아프다 하듯이 이들이 그냥 있지 않았죠. 그래서 특히 그게 원균이 그게 이순신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게 1597년입니다. 그래서 한산 통계면에서 이순신을 체포해가지고 한양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형장이 열렸는데 문무백관이 2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300명인데 이 200명이 이제 인원을 해가지고 일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합니다. 199명이 이순신을 처형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전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지금 199대 1의 승리라고 하는 걸 카톡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역적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전시 상태니까 선조가 국가 비상사태 직무총사령관 그 오리대감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대감. 그래서 이때 이 원익은 직무총사령관 비상겸 사령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전시 상태에서 모든, 그러니까 고난을 임금께서 고난을 줬는데, 그래서 전시에 그때 199명뿐 아니고 선조도 이순신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오직 한 사람, 거기 보면은 이원익이라는 사람, 오리대가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직무총사령관, 이분이 이제 그 전정시니까 끝까지 고집을 해서 이순신 장군을 살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좋은 분을 갖다 기회를 놓칠 뿐, 그건 아주 참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까 우리 진비록도 일본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게 된 것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업적이 엄청나다 하는 걸 갖다가 일본이 물론 책자고 여러 가지 거기에 카톡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아주 그게 존경하고 애틋하는 걸 갖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리 아까 이야기했던 재난을 당하고도 그게 준비를 대비하지 않는 그런 민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민주당의 이런 좌파들은 주로 친일파, 또 축창과 토창, 외국 이런 어설픈 감성적인 그런 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그렇지 않는 편가르기를 지금 아주 어리석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기 잠깐 보시고, 지금 동영상 하나 있는데 주로 이제 유성룡 수혜 선생님의 그 내용을 잠깐 여기서 보시고, 한번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보시고 다른 조금 더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어디
화면은 이렇게 안 보수 없게 모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된 글씨만 봐도 대충 볼 수 있겠죠. 버스 모든 모습을
이것도 높다. 한 사람들이 무슨 머리가 모르겠다. 이것 좀 모르네. 저기 뭐 준비는 또 읽고 숨을 냈다고 다 읽었는데 내용 보시면 대략 내용을 아시겠죠? 이거 혹시 왜 된다 뭐 하더구만. 제가 조금 논해서 시원하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좀 부탁드릴 것은 시간이 너무나 빠른 바람입니다. 자고 나면 아침에
어려운가 싶더지만 한 달이 시작한가 싶으니 한 달 동안 1년, 2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이 자동차 속도처럼 너무나 6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으니까 순서도 주는 순서도 이런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습성, 습관, 생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걸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짜증내고 또 설레고 또 욕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되게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릴 것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이건 절대 하지 맙시다.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 습관이 없다가 매일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저는 장로도 아닙니다. 아닌데 새벽 기도에 거의 안 빠지고 가고 또 그 다음에 걷기 운동 요즘은 또 항토 맨발 걷기가 지금 상당히 유행이에요. 제가 매일 20번이 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 일요일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그 주차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차 가지고 가면 또 버스도 그렇게 많이 갑니다. 또 지금 대구에 주로 많이 유행이 되는데 각 학교마다 항토 걷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나시면은 걷기 운동 하시고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면 저줘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 천국으로 따로 있나? 지금 이 세상에서 저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감사하는 일밖에 감사가 넘치는 일밖에 없어요. 뭐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다. 또 귀로 잘 들을 수 있다. 귀 안 들리면 얼마나 좀 불편한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지하철도 공차해가지고 요즘 또 버스까지 참 이래 참 고마워. 늘 이래 감사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 제가 많이 좀 미안하겠지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에 저는 오늘 불러서 죽어도 괜찮다. 늘 행복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마이크 이것도 잘하잖아. 오늘 그 서해 선생님하고 학동 선생님 부부를 비교해가면서 인난을 물리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서성한 부회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쟁이 난 뒤에 이기는 거는 너무 잘하겠습니다. 안 일어나도 이게 잘하지 않다. 이게 정말 절실한 소마에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어린이 재단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제 어린이 재단이라는 일요일날 또 이 강의가 원래 계획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놀아라 하네. 놀아라 하는데 놀지 말고 이 강의 들어오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제 판단에는 안 된다 싶어요. 안 오는데 어디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시다시피 요일별로 지금 똑같은 횟수를 강의를 듣도록 계획을 해놨는데 10월 2일이 월요일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로 어느 날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강사님 또 사전도 있고 해가지고 사전에 인을 해봤습니다. 10월 2일 거를 10월 13일 월요일로 와 13일 월요일 아니면 10월 16일 월요일로 바꿉니다. 그때 가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아시죠?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걸 회원님들이 활용을 안 하면요 전에 카페만 또 못하거든요. 있으면 있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돈 들어가지고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조금 홈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지금 이제 검색창에서 다음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는 아직까지 안 뜹니다. 안 뜨고 다음 검색창에서 대구 문화재 지킴이회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은 대구 문화재 지킴이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다음 창이거든요. 여기 제일 위에 검색창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구 문화지킴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 문화지킴이에 나오고 여기 영문 주소가 뜹니다. 요거 클릭하면 나오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금지회 안내, 인사말 주요 연역 소개, 찾아오시는 길, 게시판, 공지사항, 동영상, 자료실, 임원명단, 홍보자료. 임원명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도 나오고 서상수, 서상한 꼭 나오죠. 다음 이제 임원명단 홍보자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교양자료 키가 여기 지금 많이 인수해가지고 배열해놨죠. 저는 교양자료로 그렇게 불러왔는데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 교양자료라는 말 안 쓰고 홍보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나 싶어가지고 홍보자료를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료를 올렸는데 한국의 불상계관, 한일국보 방가사유상 외 이거 클릭하면 여기 밑에 두 개가 뜹니다. 두 개가 뜨는데 다운로드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뜨는 거는 지금 그냥 로그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인 하면은 누구든지 회원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상황, 이제 주로 일로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팀별로 활동 보겠습니다. 이거는 9월 4일날 올린 거, 지난 금요일날 올린 거. 금요팀이 활동한 거. 네, 사진 2장 올려놨네요. 사회 응원 활동. 네, 역시 이제 사회 응원 활동 팀에서 올린 거고. 문화재 답사. 백령도 여행길에서 변명교 선생님이 이제 여행길에서 그 시를 한 편 올려놨네요. 사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양 강좌. 이거는 지금 과거에 많이 했던 걸 여기 다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카페에 그대로 놔두고, 카페는 금년 내로 이제 폐쇄할 겁니다. 이제 홈페이지 일어나시기로 작정인데, 오늘이 19차입니까? 그 19차 교양 강좌 요거를 제가 그 주소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뭡니까? 휴대폰 문자로 우리 회원한테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이런 거는 이거 주소 뭔데 이게 또 뭐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자세히 보면은 대구 문화재 지킴이에 가는 게 밑에 글자가 뜹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 회원님들은 다 보시면 알 겁니다. 문화재 답사, 교양 강좌, 동아리 활동, 기타 뭐 이런 거는 이제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이 이제 중요합니다. 문지 회원 가입. 지금 여러분들은 문지 회원은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문지 회원도 가입 안 된 사람 홈페이지 가입 요게 중요합니다. 자, 뭐 이 약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전체 동의해야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요거를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입력, 이름 쓰고 휴대전화, 생년월일, 우편번호, 주소, 3세 주소, 이메일. 예. 그리고 여기 뭐 요 숫자를 보고 요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요런 절차를 밟아야 요 이제 회원가입 요걸 클릭하면은 회원가입 되는 거예요. 이 회원가입은 저는 본인이 하기가 좀 서툴다면은 집에 자녀들 혹시 도움을 받아가지고 야야 이거 대구 문화지킴에 회원 좀 되도록 가입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쉽게 합니다. 휴게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릴 겁니다. 그 일일이 문자로 회원들한테 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심심풀이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뭐라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발표하고 지금 이제 3차전하고 그러니까 나도 오늘 3차전한테 별도로 아이디는 거기서 받아요. 예. 자, 마치고 혹시 강사님 계시죠? 네. 앞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은 전부 마찬가지로 점심 한 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크셔주시겠습니다. 대한 강좌가 지금 이렇게
토요강자에서 교양강자로 넘어와서는 이만하면은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년까지 했던 토요강자는 한정된 회원만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반응은 적고 그랬어요. 혜택은 적고 그랬습니다. 자, 9월달에 이제 추석이 곧 연휴가 좀 있죠. 그러면은 추석 연휴가 아시다시피 이제 6일간 아닙니까? 그 속에 10월 2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 공휴일이 돼가지고 16일로 변경을 한다 하는 건 이제 매년 방금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지금 13일에 교양강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일에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9월달에 이제 2번이 남아있고, 15일에 문화재 답사가 있어요. 이미 그 신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85명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갔어요. 예, 아마 지난번에도 600명, 7명 낳는 걸 86명으로 끊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올해는 지금 사무처장이 전 회원에게 지금 다 문화재 답사 안내를 보냅니다. 문자를. 그러니까 그 왜 폐단이 그러냐면 전에는 팀장님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바로 즉시 이첩을 시키는 팀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 그걸 뭐 하루 이틀 놓치고는 수가 있고 이래요. 늦게 간 팀은 모르고 마감한 이후에 우리는 이게 아직 몰랐는데 이런 수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그걸 개선했으니까 이제 전 회원에게 일단 문화재 답사는 다 보냅니다. 기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 받으시거든 참가 이양에 있는 회원님들은 즉시 계좌로 송금을 지입니다.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걸 부탁드리고, 이번에 15일은 삼성궁 저 지리산 기설 하만 쪽인가 저쪽 갑니다. 한장인가. 삼성궁을 보고 그 다음에 불락사라는 사찰, 우리 주지선 스님이 여기 교양강좌도 4월달에 5월달에 여기 한번 출마한 적이 있는 분인데 그 불락사에 우리가 한번 들려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우리 탐방하는 것을 주지스님이 원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5일은 등록되어 있고 통보받은 분은 차지해 주도록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오늘이 19강 30번 중에서 지금 19번째 오늘 교양강좌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첫날이겠는데 앞으로도 남은 교양강좌에 꼭 그 요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교양강좌 참여해 주셔서 수고 많았고, 오늘 수고하신 우리 그 강사님 두 분, 지금 서상한 수석부회장과 뒤에 이동일 우리 강사님 뒤에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명예장 소개하신 대로 전심같이 하실 분은 밑에 송원식단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